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렉서스, 오늘은 RX 350H 갖고 왔어요. 렉서스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저는요, 전기차 다음으로 좋은 차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게 끌리더라고요. 정숙하고 좀 편안하고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나 봅니다, 여러분들. RX 같은 경우는 뭐 450도 있고 500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350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차로 저희가 오늘 한번 시승까지 해볼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생각보다 셉니다. 9,87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차를 1억 주고 살만한가, 그리고 1억이면 뭘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다가요, 저희 그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응답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릴이죠. 이제 그릴이 아니죠. 네, RX 같은 경우도 이제 LM과 마찬가지로 바디 형식을 갖고 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흰색일 때는 되게 구리더라고요. 흰색은 되게 구린데 요색으로 하니까 그릴이 되게 예쁘네요. 바디. 그릴이 습관돼가지고 바디입니다. 되게 예뻐요. 일체형 느낌도 확 나면서. 근데 이 차가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4기통이에요. 그 점이 되게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운데 거기다가 이제 자연 흡기를 쓴단 말이죠. 여기 구멍이 조금 더 숭숭숭숭 더 뚫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공기 좀 많이 팍팍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렉서스만의 이제 시그니처죠. L등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가 트리플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쪽으로 보았을 때는 그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LM을 늘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LM을 그대로 쫙 당겨가지고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든다. 이게 지금 경쟁 차종의 X5, 뭐 GV80 이렇게 되는데 준대형 SUV잖아요. 근데도 전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네, 일본 차 특징이죠. 전폭이 넓지 않다. 운전할 때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자, 측면부 넘어와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게 휠을 보다 보니까 이게 235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235 사이즈. 보통 준대형 같은 경우는요, 320, 325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좀 큰 걸 써요. 근데 얘는 왜 235를 썼을까? 연비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얇은 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쉐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쁘죠. 네, 여기저기 살짝 꾸벼가면서 캐릭터 라인 자체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참 잘 만들어요. 차 자체는 ES300H는 진짜로 좀 거시기했는데 얘 보니까 이제 좀 탈만하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늙지 않았다, 디자인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렉서스가 요새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전자식으로 딱 해가지고 톡 열면 되게 쉽게 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무게감은 상당히 적당한 것 같아요. 문이 너무 가벼워도요, 안정감이 안 들어요. 이 정도 무게면은 딱 준대형의 무게가 맞다. 그리고 이중적합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소음에도 차단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모습. 뒤에는 아니네요. 앞유리에만 이중적합이 들어가 있다. 소프트 클로징은 없어요. 1억인데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휠 보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얘도 에어서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1억이잖아요 1억. 그쵸? 1억이면은 에어서스 넣어줄 법도 한데, 하긴 뭔데 LM 2억인데도 안 넣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코일에 자신이 있다. 코일에 약간 진심이 편이다. 자, 이 차가요, 그리고요, 전폭도 작지만은 휠 베이스와 전장 자체도요,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짧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어떨지는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은데 실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특징은 전고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여기 리어 글라스 부분이 상당히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일반 SUV라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쿠페라고 봐야 될 정도의 각이 있다. 쿠페식이라서 이쁘긴 한데 안 좋은 점도 있죠, 확실히. 트렁크 공간 자체가 요만큼이 날아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높은 짐 쌓기에는 안 열어봐도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디자인 중에 가장 이쁜 부분은 후면이에요, 후면. 요 면발광 쫙 이어져 있는 요 리어 램프 상당히 예쁘죠. 비싸잖아요. 비싼 거 들어가 있다. AWD 4륜입니다. 4륜이 들어가 있다. 근데 렉서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죠, 여러분들. 4륜이지만 샤프트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앞에는 앞바퀴는 엔진이랑 모터가 움직이고 뒷바퀴도 뒷바퀴만의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샤프트가 굳이 필요 없다 보니까 실내 공간적으로 진정한 5인승 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륜 중에 그런 공간 나오는 거는 렉삭스 뿐이다.
자, 트렁크 볼게요. 공간 자체는요, 면 자체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아요.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높은 짐, 박스 한 요 정도만 놔도요 싣기 어려워요. 그런 점들은 사실 조금 아쉽긴 하다. 준대형 SUV에서 요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은 한 X6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겠네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간 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부드러워요. 모든 부분들이. 자, 일어나는 것도 부드럽게 이런 거예요. 디테일 자체를 잘하는 브랜드는 렉서스다. 트렁크 닫아 보면 딱 느낌 오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차가. 마지막에 딱 멈춰서 착. 렉서스가 유독 잘합니다, 이런 거를. 지금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기구는 밖으로 이제 안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뒷모습이 예쁘네요. 뒷모습이 많이 젊어졌어요. 렉서스라는 그 차 브랜드 자체가 좀 많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실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동 켜볼게요. 켜져 있던 거네. 오.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나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죠. 제가 ES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되게 좋은 차잖아요. 알고 있어요. 되게 좋은 차인데 이제 저희 같은 30, 40대까지 이제 아우르려면은 요 정도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못 타요. 30, 40대는 탈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 요 정도만 해놔도 사실 우리가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없잖아요. 준대형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야 이제 뭐 X5에 502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거기까지 가면 많이 벌어지고, 한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 차. 근데 디자인도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낮은 연령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감촉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눌러봤는데 햅틱은 아니에요. 사운드는 납니다. 턱 소리 나는데 햅틱 반응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5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500 할인하네, 뭐 450 할인하네 이러는데 그거는 24년식 재고고요. 그건 더 이상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에. 이제는 25년식을 보셔야 되는데 25년식은 기본 할인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할인이고, 제가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든 그거보다 더 받아볼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는 채널톡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시고요.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돼요, 무선이. 근데 안드로이드는 무선이 안 된대요. 애플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쁜 배경을 쓸 수가 있다. 사실 아직은 이런 우드 트림을 쓰고, 그리고 이런 부분, 이게 뭐죠? 이게 가죽 아닌 것 같은데 우레탄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감 자체는 별로다. 어쨌든 이 차는 금액이 9,870에다가 할인도 지금 별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딱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보면 되게 예쁜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약간의 소재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쓴 느낌? 사실 GV80을 비교하면 안 되는 차긴 하죠.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차긴 한데, 그거를 이 금액대까지 올려가지고 옵션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실내 분위기는 그게 더 젊고 멋있지 않을까.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마크 레빈슨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음악을 따로 한번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앞과 비슷한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썬루프 크죠, 여러분들.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자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ES 때도 그랬지만은 얘도 역시나 의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폭신폭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소재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되게 소재가 좋고, 어쨌든 이 정도로 맞춰놓고요. 그대로 2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헤드룸이 답답합니다. 제가 키가 184입니다. 지금 일부러 공댕이 좀 띄고 앉았어요. 딱 붙여서 앉으면요,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완전 뒤로 리클라이닝을 하고 되면은 머리가 안 닿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정도의 키가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가족 구성원이 2열에서는 그렇게 편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다. 시트는 진짜 편해요. 시트는 정말 편한데 제가 키 큰 게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제 잘못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키 크신 분들에게는 공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착자감은 굉장히 좋다. GV80이며 뭐 X5며 다 비교해봐도 착자감은 진짜 렉서스가 가장 좋다. 통풍도 있네요, 여러분들. 2열에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아주 옵션은 잘 돼 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승 바로 하도록 할게요. 렉서스 RX 350H를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이브리드인 거는 일단은 250마력, 심지어 250마력도 전기 포함. 스펙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대형 치고는 그냥 토크가 25토크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진짜로.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여러분들 타봐야 돼요. 타보고 제가 쓸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저속에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부드럽고 조용하고 위에 또 하나 트림이 또 있잖아요. 맞아. 근데 잘 안 사. 이 위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여러분. 450은 제가 알기로는 플러그인보다는 풀 하이브리드 사는 게 더 편하죠. 전기 충전 안 해도 되고. 도요타 엔진이니까 이게 도요타가요, 여러분들 1997년으로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때부터 만든 엔진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엔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다라는 게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좀 안전하다, 그리고 좀 확실하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에코 모드로 할게요. 저는 하이브리드 사면서 여러분들 뭐 밟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밟을 일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집에서 사무실 오는 거리가 한 17km, 18km 돼요. 근데 그 와중에 한 70km 이상을 밟을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간 다닐 때는 정말 하이브리드만한 거가 없지 않을까. 연비를 한번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아마 20km 이상 나올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 차가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전 그래요. 차를 살 때 돈을 빼놓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차는 9,870이면은 사실 조금 더 하면은 이제 X5잖아요. X5. 연비가 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 차를 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좀 좋아하시고 난 연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없잖아요. GV80 제네시스에서 빨래 2.5 하이브리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팔릴 것 같긴 합니다. 하이브리드가요, 타보시면은 참 좋아요. 차가 정숙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RX 같은 경우는 4기통 엔진에다가 2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eCVT가 있어서 변속에 대한 충격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없습니다, 차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 장거리를 가든 뭐 단거리를 가든 피로도가 적다. 일단 느껴봐야죠. 딱 좋아요. 막히면 좋은 차 하이브리드. 근데 진짜 조용하지 않나? 네,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엄청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게 4기통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근데 방지턱 진짜 좋네요. 진짜 높다 이거. 출렁출렁도 아닌 것이 단단한 것도 아닌 것이, 근데 에어서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에어서스 달아주지. 1억인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렉서스는 왜 이렇게 비싼 차에도 에어서스를 안 달아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요까진 좋았는데 계기판 진짜 구리다. 계기판 뭐야? 나 지금 계기판 처음 봤네. 엄청 옛날 약간 말리부 느낌. 별로라서 그런지 잘 안 보게 돼요. 약간 오토바이에 달려있을. 자, 어쨌든 가볼게요. 근데 이런 잔요차, 여기 진짜 도로 진짜 안 좋거든요, 이 동네가. 충격이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에어소스가 없는데 이런 잔요철들도 충격을 참 잘 걸러낸다라는 게 진짜 렉서스 그 코일 스프링이 참 대단하다. 우리 LM 때도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에어소스보다 승차감이 좋다. 주변방을 비교하면은 이게 낫지 않을까요? 승차감은? 승차감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승차감은 조금만 타봐도 알거든요, 사실. 많은 차를 타다 보면은 출발하는 순간 느껴져요. GV80은 약간 멀미나는 승차감이거든요. 근데 얘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브리드는 4달이라고 놀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진짜 좋아요. 차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4달의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여러분들? 저단에서의 그 거지 같은 승차감, 그리고 고속에서의 그 울부짖음, 시끄러움인데, 얘는 아직 안 달려봤으니까. 근데 얘도 아마 고속 올라가면은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건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다라는 거 자체가 저속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차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타는 거죠.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못 사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9,870면 저 같으면 좀 더 보태서 정말 X5 사죠. 근데 시내 주행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이보다 좋은 차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하자마자 시끄럽긴 해요. 이제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갑자기 막 세러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점점 엔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슥 밟고 멈출 때도 슥 멈추고 약간 이런 운전이 몸에 배야지만 하이브리드를 정말 제대로 탈 수가 있는 건데 워낙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해요. 그렇지 너무 좋지. 연비가 일단 작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억짜리 차에서 이 중대형 SUV에서 연비가 20km 이상 나오는 차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속주행 많이 달리시는 분들, 내 연비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젤 타는 게 맞고요. 근데 나는 시내 주행이 많고 좀 연비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만한 차가 없습니다. 아직 제네시스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아직은. 그게 렉서스를 사게 만드는 이유죠 사실. GV80도 어쨌든 2.5L짜리 4달 들어가잖아요. 얘랑 다른 게 뭐냐면 걔는 그 엑셀 밟을 때 비어 있어요. 한 이 정도는 비었어요. 이 정도는 엑셀 밟을 때 이 정도 비고 이 정도 밟아야 그때부터 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얘는 밟자마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차가 보세요. 이게 보면은 그냥 꿀렁거림이 없는 거죠 차가. 원래 보통 이 비어 있으면 탁 하다가 쭉 하니까 이게 꿀렁 하는데 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9,870이라는 돈이 참 좀 세요. 한 8,000에서 8,500선에 나왔으면은 아마 기깔나게 팔렸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얘네가 또 들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NX라는 게 있어요. NX 그거는 7천만 원대죠? 네, 7천만 원대다 보니까 참 잘 팔립니다. 그 차는 ES 다음으로 잘 팔리는 렉서스 차다. 근데 차가 좀 작아요. 이 차도 그렇지만은 동급 대비해서 다들 좀 휠베이스가 작고 전폭이 작고 좀 이래요. 일본 차들이. 이거 아까 2열 탔을 때 헤드룸 빼고는 다 괜찮았거든요. 작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승을 하면서 좀 클로징을 딸 건데요. 일단 이 차 누가 타냐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내 주행이 많은 패밀리카 준대형 SUV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일 거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저렴한 거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X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시원시원하게 밟는 거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X5를 타세요 여러분들. 그게 답입니다. X5는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 문의는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 톡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좀 빠르게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좋아요. 조용한 거 찾으시는 분들, 편한 거 찾으시는 분들 딱입니다.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